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재고가 떨어진 러시아에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러시아가 장거리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2,400여 개에 가까운 샤헤드 136 공격 드론과 모하제르6 드론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방어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탄도미사일까지 들여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공격하려 하고 있으니 국제사회는 이제 명백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국이 된 이란을 가만히 놔둬선 안 될 텐데요. 그나저나 문제는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도 과거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을 정도로 위협적인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낼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을 발사할 장소가 우크라이나 북부의 친러 국가 벨라루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선제 타격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벨라루스를 이번 전쟁에 참전국으로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는 하루빨리 러시아군을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에서 몰아내야 할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위협을 막아낼 최적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 700km나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공수군 기지를 초토화시켜버려 충분히 벨라루스의 탄도미사일 위협 또한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군이 이처럼 정밀 유도 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하는 것은 갈수록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패배할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2일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이란이 최근 엄청나게 많은 공격 드론은 물론 이제는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이번 전쟁에 참전국이 된 상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이 앞으로도 1000여 기가 넘는 수많은 공격 드론은 물론 탄도미사일 공급 계약을 러시아와 체결했고, 곧 조기 투입된 미사일 물량이 우크라이나 북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벨라루스 인근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파테 110 탄도미사일과 졸파가르 탄도미사일이 지난 10월 6일 이미 러시아로 반입되었고, 11월 2일 벌써 벨라루스 인근에 발사되기 위해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은 이 적지 않은 물량의 두 가지 탄도미사일을 다수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집중 공격을 퍼부으려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미사일들을 방어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제 탄도미사일인 파테 110은 이란이 기존의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300km에 이르며 탄두 중량이 600kg에 달하는 고체 로켓 젤잘 2호의 유도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파테 110 탄도미사일은 원형 공산 오차가 고작 3m 수준으로 명중률까지 굉장히 뛰어난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미리 주입해 놓았다가 언제든지 즉시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방식의 미사일이기에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우리나라의 킬체인처럼 사전에 이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알아채 선제 타격하려 해도 너무 빨리 미사일이 발사되어 날아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을 러시아에 지원하는 것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즉 MTCR을 대놓고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MTCR은 미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의 회원국이 체결한 협의체로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두 중량이 500kg 이상 되는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 및 기술 이전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완성된 미사일과 관련 기술, 부품의 국가 간 거래를 막는 조약인데요. 핵탄두나 생물학 탄두, 화학 탄두를 실은 미사일의 최소 규격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이었기에 적성국들의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 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는 실전에서 놀라운 쪽집게 타격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라크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20년 1월 8일 상업용 위성 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공개한 이라크 내 알 아사드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을 보면 당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이 소름 돋는 정확도를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날아든 미사일들은 이번에 이란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파테 110 탄도미사일과 키암1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군 기지 내부에 일정한 탄착군이 형성되었으며 여러 시설이 몰려있는 곳 중에서도 특정 지점의 구조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지구 위성항법, GNSS 등의 보조 항법을 사용하는 이란의 고정밀 탄도미사일들은 오히려 정확도가 형편없는 현재 전장의 러시아군 전술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들의 기술이 북한에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은 이보다 더한 미사일을 러시아에 지원했는데요. 바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운용하는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졸파가르입니다. 졸파가르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무려 700km에 탄두 중량이 무려 579kg에 달해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진 사거리 300km의 미국제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로도 대응하기 어려운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투폴레프 141 무인기의 개조 버전을 사용해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졸파가르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졸파가르 탄도미사일을 벨라루스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수도 키이우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 전선의 드니프로강 이남 지역까지도 타격이 가능할 만큼 광범위한 지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가는데요.
파텍 110과 졸파가르 탄도미사일은 현재 벨라루스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현지 시각 11월 1일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나트가 이란제 미사일들은 이론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매우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들의 집중 공격으로부터 수도 키이우를 방어할 수단이 선제 타격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탄도미사일, 드론 등을 동원해 벨라루스에 배치된 이란제 탄도미사일 발사대들을 타격할 경우 그동안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만큼은 하지 않았던 벨라루스마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전선과 남부전선 모두에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영토를 탈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벨라루스마저 우크라이나 북부전선 및 서부전선을 통해 침공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 또한 병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더욱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특수부대를 동원해 벨라루스 영토 내로 침투해 파괴 공작을 벌여 이란제 탄도미사일 운용부대를 박살내버리는 것은 가능할 듯합니다. 현지 시각 11월 10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에스토니아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프스코프주 소재 베르트의 제76 근위 공중 강습 사단 기지에 침투해 소형 폭발물로 카모프 52 공격 헬기 세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또 다른 두 대에 심각한 파손을 가한 후 탈출했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같은 은밀한 공격을 환한 대낮에 여유롭게 비디오 촬영까지 하면서 시군중 무기로 수행해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베르트의 기지는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으로부터 무려 700km나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벨라루스 또한 위치해 있어 러시아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오신트 보도를 전하는 이들은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기지를 특수부대가 여유롭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이유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번처럼 키이우에 대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려는 벨라루스에서도 같은 파괴 공작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은 최근 완전히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 카모프 52 공격 헬기에 대한 소식과 함께 이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보다 오늘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 후방에 대한 러시아 벨라루스의 미사일 공격이 최전선의 러시아군 전황을 오히려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향해 KH-55, KH-101,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여러 순항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발사해 우크라이나의 수도시설과 전력시설 및 연료시설을 파괴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키이우, 크레멘추크, 폴타바와 같은 곳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없으며 이런 곳들을 타격해 우크라이나인들의 전쟁 지속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러시아의 생각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쿠피안스크나 크라마토르스크, 파블리우카 등 최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이나 이들의 보급시설 및 탄약고 등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러시아의 정밀 유도 무기를 군인이 아닌 이들과 건물에 쏟아부어 봤자 우크라이나인들의 분노와 저항 의지는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정밀 유도 무기의 재고를 앞으로 다가올 겨울 대전쟁을 위해 잘 아껴두어도 모자랄 판에 계속 의미 없이 소비하고 있으니 러시아군은 정말이지 전쟁을 통해 배우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이 같은 공격 때문에 계속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벨라루스에 배치된 이란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대량으로 파괴하는데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자꾸만 러시아의 편을 들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벨라루스와 이제는 엄연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국이 된 이란에게 국제사회와 나토 또한 더욱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심각하게 미사일 도발과 포격 도발, 전투기 무력 시위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계속 높여가는 북한마저 이제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핵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이란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지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